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다룰 얘기는 계속해서 PN 접합을 만들었을 때, 그, 정정기적으로 어떤 상황에 도달하는지, 즉, 외부에서 DC 전압을 전혀 주지 않은 PN 접합입니다. 그냥 P타입, N타입을 따로따로 있던 것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즉, 하나의 시스템으로 붙였더니, 그 내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상세히 살펴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죠. C형과 N형을 갖다 붙이게 되면 접합면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전자와 홀에 어떤 교환들이 일어나고 어떤 이동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뭐 이제 우리가 드리프트 디퓨전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P형, 그다음 접합면 N형하고 접합면을 X 이퀄 0, 그다음에 접합면 중심으로 처음에는 홀이 많고 반대편은 상대적으로 적으니 홀이 디퓨전 되어서 들어갈 것이고 그 결과물은 이 홀을 만들어 주었던 억셉터, 음으로 이온화되어 있죠. 전자를 받아들이는 억셉터니까요. 그래서 홀이 떠난 자리에 홀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억셉터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억셉터들 때문에 P형과 N형이 만나는 접합면 인근에는 음의 전하를 띤 영역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뭐 원래도 있었던 녀석이지만 홀 때문에 중성이었는데 이제 홀이 떠났기 때문에 PN 접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떠난 거죠. 농도 차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나니까요. 이런 일이 생겼고요. 그럼 N형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많았던 전자가 이쪽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자기는 떠났지만 그 이면에 도너죠. 도너는 전자를 기부하는 녀석이니까 자기 자신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기부하고 나면 양의 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PN 접합의 우측면 N 쪽에는 양의 전하를 띤 영역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는 이 전자 홀의 이동이 왼쪽 오른쪽으로 홀은 쪽으로 가고 전자는 왼쪽으로 가지만 이 일이 계속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원이 되는 게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성되니 요 방향의 전기장에 대해서 H 플러스 이온이니까 요건 디퓨전이에요. 근데 이게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쿨롱의 힘을 생각해 보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는 마이너스 전극인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런 힘은 드리프트죠. 그래서 이 디퓨전과 드리프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전기장, 즉 이온화된 불순물로부터 유도된 이 내부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전기장이 점점 강해지겠죠. 언제요? P에 있던 홀이 N으로 더 많이 넘어가면, 즉 확산이 처음에 조금 일어나지만 점점 많이 일어날 테고 그 결과물은 더욱더 강해지는 자발적인 전기장입니다. 그 더욱더 강해진 자발적인 전기장의 결과물은 홀과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반대 방향의 힘, 즉 드리프트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과 드리프트는 서로 평형을 이루어낼 때까지 서로 힘겨루기를 할 테고 처음 P형과 N형을 붙이는 그 순간에는 디퓨전이 우세하나 차차 드리프트 힘이 강해져서 어느 순간 평형 상태, 어려운 말로 더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의 이퀄리브리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일 때 PN 접합의 상황을 살펴보는 내용이 본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PN 접합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좌우를 나누어서 접합면은 X 이퀄 0 여기다 표시했고요. 요 디퓨전과 드리프트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 끝나는 지점을 X 이퀄 X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N형 쪽이라서. 그럼 P형 쪽도 여기에 언젠가는 홀이 더 이상 디퓨전 되지 않는 공간이 있을 거고 그 지점을 X 이퀄 0을 기준으로 왼편에 있어서 마이너스 X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마이너스 XP고 여기가 XN이 됩니다. 그럴 때 N형 반도체 쪽은 양의 전하를 띤 도너들이 있고 P형 쪽에는 음의 전하를 띤 억셉터가 있으니 우리가 별말 안 하면 균일하게 도핑하니까요. 여기 로라고 하는 차지 덴서티는 단위 면적당 몇 쿨롱이냐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개당 몇 쿨롱이냐 가지고 단위 부피당 몇 개 있느냐 이 게임이죠. 그래서 요게 농도이고 요게 단위 전하량이죠. 네. 단위 전하량은 스몰 q로 썼고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농도는 N형 반도체의 농도는 N 서브 A라고 썼죠. 그래서 요 Y 절편의 값은 Q 곱하기 NA가 될 겁니다. 그리고 NA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죠.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긋고 XN에서 툭 떨어져서 끝. 그 뒤로는 0입니다. 왜냐하면 중성을 띠고 있으니까요. 자, 똑같은 논리로 P 사이드 쪽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거는 도너니까 이거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거 D예요. D 도너. 죄송합니다. 도너고 이쪽은 억셉터니까 NA죠. 그럼 여기다가 Q를 곱하면 네, 요 Y 절편의 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전하를 띤 영역이 나오다가 x 이꼴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 더 이상 공급층은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의 영역을 이제 디플리션 영역이라고 썼고 그 폭 끝에서 끝까지 폭을 W라고 쓰면 이게 디플리션 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W는 마이너스 XP의 크기랑 XN을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를 가지고 그 다음 가보고자 하는 거는 어떤 공간에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하면 뭐 플러스라고 할게요. 얘는 어딘가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전기장을 방사 형태로 뭐 앞뒤 위아래 좌우 다 뻗칩니다. 근데 우리 PN 접합 해석을 너무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나 전기장의 방향은 다 원 디멘저널, 즉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라고 한정하겠습니다. 실제 자연 현상은 그렇지 않지만 수학을 간단히 하고 싶어서 1차원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전기장의 세기가 요 X축 방향, 요런 거 생각하지 말고 원 디멘저 요 방향만 생각할게요. 요 X에 대해서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 여기 있는 전하량이랑 요 전기장, 요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가우스 선생님이 공부를 해보니 전기장이 위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는 그 안에 얼마의 전하 밀도가 있느냐에 비례하더라라는 실험 결과를 얻어냅니다. 이제 뭐 전기자기학 공부를 하면 항상 나오는 첫 번째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비례상수가 뭐냐? 네가 관심 있는 공간 내에 유전상수 값에 의해서 이 비례상수가 결정된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X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내부에 있는 전하 밀도를 유전상수 값으로 나누면 되는데 우리가 다루는 물질은 실리콘이라서 입실론 SI라고 썼습니다. 자, 요런 거를 이제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하고 요런 이퀘이션 자체는 한 번 미분함식이라서 그 포화송의 방정식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낙서한 거 좀 지울게요. 그럼 여기서 아래쪽에서 전하 밀도를 알았고 위쪽에서 전기장을 똑같은 X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면 요 값이 전기장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전기장을 미분했더니 로가 나오고 그냥 상수가 하나 붙는 거죠. 그럼 요 전기장을 구하고 싶으면 양쪽을 적분을 하면 됩니다. X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상수는 튀어나오고 얘도 일정하죠. 그래서 튀어나오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날라가서 얘는 전기장이고 얘도 그냥 로에다가 입실론 실리콘 나누고 X입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분이니까 더하기 어떤 상수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전기장은 그래. 입실론 실리콘분의 차지 텐서티의 X 더하기 C의 어, Y는 AX 플러스 B의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입니다. 여기가 일정하니까 상수니까요. DE, DX는 상수 나누기 상수잖아요. 그냥 상수예요. 그래서 전기장을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상수가 나오면 원래 전기장은 1차 함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그 결과는 이렇게 직선으로 네, 그리면 끝입니다. 됐죠? 이 과정은 네, 혹시 모르실까 봐 쭉 자세히 설명을 했고 요 일직선 여기는 상수 이런 관계입니다. 이쪽은 음이니까 기울기가 음으로 형성이 되어서 이쪽 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슬롭이 전하 밀도의 유전 상수값 나눈 겁니다. 요 위에
차지 덴서티가 QND겠죠. N타입이니까 이건 P타입이고 그럼 여기 이쪽에 슬롭은 실론 실리콘의 QNA인데 마이너스가 붙을 겁니다. 억셉터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살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전기장에서 이번에는 포텐셜로 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볼티지라는 단위를 쓰는 V하고 일렉트릭 필드 E인데요. 전기장하고 전압 사이에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이제 높은 전압하고 낮은 전압이 있으면 뭐 여기 1.5V고 여기 0V면 둘 사이에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여기를 출발점 x 이퀄 0, 여기는 마지막 지점 뭐 거리 d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지점에 있는 전압은 높은 전압이라 V 하이, 이쪽은 V 로우라고 하겠습니다. 전기장은 플러스 x 방향이니까 값도 양수입니다. 자, 이럴 때 양단에 인가된 전압의 차이와 이둘 사이의 거리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몇 볼트가 단위 길이당 있느냐 센티미터 분의 볼트입니다. 그러면 전기장은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전기장이란 단위 길이당 전압의 변화량 얘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파이널에서 이니셜을 빼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여기가 출발이고 이쪽이 파이널이죠. 이거 파이널, 이니셜. 네. 그럼 파이널이니까 나중 전압은 요게 파이널이고 요게 이니셜입니다. 그러면 VL에서 VH를 빼고 나중 지점은 D고 처음은 0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0보다 작죠? 얘는 누가 봐도 0보다 큽니다. 그럼 전체는 0보다 작습니다. 근데 아까 전기장은 0보다 크다면서요.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수학적인 보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야 모든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전압의 차이를 거리에 따라 나누는데 그거는 조심해라입니다. 이걸 뭐 미분의 형태로 쓰자면 마이너스 dv dx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준비를 가지고 전기장이 1차 함수였죠, 여기. 직선의 방정식. 여기가 1차 함수니까 요 놈이 1차 함수입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전압은 자기 자신의 x에 대해서 미분해서 1차 함수가 나오니 원래 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배운 대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고 이걸 뭘 좀 예쁘게 쓰면 p 곱하기 x 마이너스 q의 제곱 더하기 뭐 d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은 포물선, 파라볼릭한 요런 모양 또는 요런 모양일 겁니다.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저것만 기억을 하시면 지우고 요 1차 함수 0에서 xn까지입니다. 저기 0에서부터 xn까지 요 구간에는 요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온 겁니다. 여기는 0에서 마이너스 xp 사이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말한 대로 전기장은 마이너스 dv dx인데 요 1번 구간 볼게요. 요게 뭐 더하기 3x 플러스 4쯤 된다고 할게요.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플러스가 나오니 얘는 애당초 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빼기 8 뭐 이럴 거예요. 이 숫자는 안 맞아요. 그냥 요 앞에 요것만 보세요.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요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 부분만 자세히 보면 위로 요렇게 올라가는 요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왼편은 요게 음이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3x 뭐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얘는 뭔진 모르지만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였더니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당초 얘는 플러스 x제곱 그다음 뒤에 블라블라가 돼 있어요. 미분하면 2x고 마이너스 붙어서 여기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번에는 이 v가 아래로 볼록한 y는 뭐 2x제곱 더하기 something이에요. 고로 0과 xp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요 커브가 지금 요 그림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적분을 한 번 해서 전기장이 나오는 터라 요 부분 사실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여기는 전기장이 0이니 이쪽이 값이 0이면 V는 상수잖아요. 전압은 그 상수를 그냥 여기를 0이라고 내가 정하는 겁니다. 원래 전압은
내가 그냥 기준 전압 하나 세우면 뭐 부정적 분상수 하나 없앨 수 있고 그냥 내가 한 번 정하면 됩니다. 근데 한 번만 정하셔야 됩니다. X가 마이너스 XP인 P형 반도체 쪽의 전압을 내가 0이라고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 우측편이죠, 여기. 여기도 전기장이 0이에요. 그럼 여기다 전기장 0 넣으면 원래 요 부위는 또 상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 상수는 어떤 상수를 할 거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높이가 VBI다라고 돼 있죠. 여기 XN인 지점 여기 기준으로 여기는 일정한 상수값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값이 VBI라는 뜻인데 이 VBI가 뭡니까? 이제 빌트인입니다. BUILT. 빌트인 볼티지를 이 책의 저자가 VBI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다시 이제 물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P형 물컵은 물이 좀 전자를 물이라고 보면 물이 좀 덜 담겨 있고 N형은 많이 담겨 있죠. 이 둘을 이제 접합을 해서 PN 물컵을 만들면 얘를 날려주기 시작하면 이렇게 있던 게 물이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그러면 애당초 이만큼의 물 높이 차이가 간극이 있었죠.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지겠죠. 평형을 이루면. 그래서 원래 요만큼의 물 높이 차이가 애당초 P형과 N형을 접합할 때 양단에 있었던 전압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전압 차이는 내가 외부에서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 가하고 여기 마이너스 전압 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P형과 N형을 붙였더니 지네들끼리 물높이 차이가 나서 지네들끼리 홀 이동시키고 전자 이동시켜서 드리프트와 디퓨전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죠. 여기 아까 두 번째 줄에 구한 이 일렉트릭 필드도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배터리 껴가지고 이렇게 이 전압 줘가지고 여기에 전기장 만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붙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 접합면 인근에 저기 전자와 홀의 농도의 차이가 있어서 확산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나고 그 이벤트의 결과물은 이온화된 불순물들이 그 접합면 인근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졌었고 그게 일차 함수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기장이 0이 아니다라는 뜻은 전기장은 마이너스 dV dx니 이 미분에서 0이 아니라는 건 얘는 상수가 아닙니다. 변화가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접합면 인근 마이너스 xp에서 xn까지 이렇게 전압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왼편은 전기장 0이고 오른쪽도 전기장 0이니 그럼 전압은 일정할 텐데 어떤 값으로 일정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한 군데는 내가 정하면 되고 나머지 쪽은 이게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P와 N 사이에 전압의 차이가 존재할 텐데 걔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달리 얘기하면 이런 전기장은 어디서부터 오고 이런 전압 밀도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국은 P형과 N형을 붙임으로써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내부에 존재했던 전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빌트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전압이다라고 해서 VBI라고 쓰고 네, 우측편 N형 쪽에 VBI만큼 전압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압차가 0과 VBI로 있어야 이게 델타 V가 존재하니까 이 내부에 전기장도 여기 전기장도 여기 있네요. 0이 아닌 값이 존재하게 되고 이게 0이 아니라는 뜻은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띤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은 전압을 x에 대한 함수로 그린 겁니다. 실제 v와 x죠. 네, 여기 나오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요. 이 전자입니다. 전자의 에너지를 x에 대해서 그린 거죠. 이건 뭐 앞에서도 많이 학습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v에서 에너지로 어떻게 가느냐? 전자의 에너지는 포텐셜의 단위 전하량 전자기 때문에 마이너스 Q를 곱해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거 0이잖아요. 0 대입하면 이거 0 나오겠죠.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 그대로고요. 대신에 요게 대입이 되면 마이너스를 곱하니까요. 그래프가 아마 위에서 아래로 볼록하는 그림일 겁니다. 그럼 얘는 원래 위로 볼록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얻어지니 아래로 볼록일 겁니다.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X축 아니면 X의 어떤
뭐 A라는 값 기준으로 얘를 접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Q만큼만 곱해주기 때문에 커브의 개형은 유지되되 위아래를 플립플랍, 업사이드 다운, 뒤집으세요입니다. 그래서 직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직선이거든요. 이걸 뒤집으면 직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직선입니다. 실제 이런 모양이 여기 있는 컨덕션 밴드 엣지를 보면 직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직선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실리콘, P형도 실리콘, N형도 실리콘이니까 밴드갭은 유지되니까요. 다 실리콘이니까. 그러면 컨덕션 밴드 엣지를 112만큼, 1.12 일렉트론 볼트만큼 내려서 직선 위로 볼록, 이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직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EC, EV 다 그릴 수 있고요. 그러면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의 개형은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인트린직 페르미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도 뭐 여기 있네요. EI, EC랑 EV의 평균값 한가운데다 이렇게 따라 그리면 되니까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페르미 레벨입니다. 페르미 레벨은 이게 지금 평형 상태일 때 PN 접합이기 때문에 평형일 때는 뭐 하나의 원 시스템이 되면 페르미 레벨도 하나입니다. P형 단독으로 있을 때 페르미 레벨과 N형 단독으로 있을 때 페르미 레벨 당연히 다르죠. 전자가 채워져 있는 양이 다르니. 하지만 그런 P와 N을 붙여서 원 시스템으로 만들면 원 시스템에는 페르미 레벨 딱 하나 존재합니다. 외부에서 특별한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한은 원 시스템은 원 페르미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런 빌트인 포텐셜만큼 에너지 차이도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근원은 이렇게 다시 뒤로 빠꾸 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띤 이 억셉터하고 이 도너 때문입니다. 도핑을 한 이유이기인 거죠. 만약에 이런 PN 접합을 PN을 P형, N형 안 만들고 그냥 실리콘을 붙였다 생각해 보세요. 뭐 붙인다고 뭐 에너지 밴 다이그램이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P형으로 만든 세미컨덕터랑 N형으로 만든 세미컨덕터를 왼쪽 오른쪽 각각에 두고 붙였더니 접합면 근처에 원 시스템의 원 페르미 레벨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 자발적인 드리프트 디퓨전 현상이 일어나고 그 결과물은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빌트인 포텐셜 그리고 밴드가 이렇게 휘어지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되는 이런 재미난 일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고요.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제가 뭐 이미 거의 대부분 설명은 했지만 이 전하밀도로 그다음에 전기장입니다. 이 에너지가 아니고요. 타이핑이 안 돼가지고 전기장이고 얘는 전압 포텐셜 V입니다. 얘를 X 방향에 대해서 각각 다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여기 리뷰 삼아 가봅시다. 첫 번째 스텝은 빌트인 포텐셜 이거 좀 숫자로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걸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그 공핍층이 생긴다고 했는데 뭐 끝자락을 XNXP라고 일단 쓰긴 했는데요. 아마 의문이 드는 학생은 아니 그 홀이 P에서 N으로 넘어가는 건 좋은데 홀이 언제까지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더 안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냥 뭐 칼로 물 베듯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할 수 있나요? 뭔가 버퍼층도 있을 것 같고 꼭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 생각했던 학생이 있다면 네 실제 칼로 물 자르듯이 할 수는 없고요. 뭔가 버퍼층이 존재하는데 그냥 계산하기 어려우니 여기까지만 공핍층이 만들어지고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공핍층은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그걸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수학입니다. 전압 밀도를 알았으니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를 찾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가우스 법칙이 전기장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압 밀도를 유전 상수 값으로 나눈 요 1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어떤 함수 일렉트릭 필드를 x에 대한 함수로 썼는데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어떤 상수값이 나오더라. 그런 전기장은 뭐냐? 근데 뭐 공학 수학 책에 dy 이 x에 대한 함수입니다. dx는 뭐 c다라고 할 때 yx를 구해 보세요. 뭐 이런 이제 미분 방정식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혹시 뭐 미분 방정식 자신 없으시면 제 그 채널에 공학수학이라는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A to G 어떻게 하면 다 풀 수 있는지 엄청 어려운 것까지 다 한 학기 내내 설명했으니까요. 뭐
그중에 뭐 학기 초에 있던 한 강의 한 두세 개만 들으시면 아, 1개 이게 퍼스트 오더라고 합니다. 한 번 미분해서 퍼스트 오더 리니어입니다. 선형성을 갖추어서 리니어 오디너리입니다. 이게 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 보통의 뭐 이런 뜻입니다. 오디너리 디퍼런셜은 이제 미분이죠. 디퍼런셜 이케이션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ODE라고 하고요. 1개 그래서 퍼스트 오더 선형 상미분 방정식 뭐 이렇게 번역은 하는데 뭐 이거 푸는 거 많이 나오고요. 강의 후반부 가면 이거 세컨드로 바뀝니다. 두 번 미분한 거 y2 프라임 더하기 py 프라임 더하기 qy는 뭐 x 더하기 r 할 때 이런 y를 x에 대해서 어떻게 쓸래 뭐 이런 것까지 해법들이 다 존재합니다. 뭐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 찾아가지고 풀고 뭐 하는데 나중에 회로 이론, 뭐 전기회로 이런 수업 들으면 저 두 번 미분한 것까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이런 미방이 쓰여지는 곳이 저항과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연결한 RLC 서킷에서 이 회로에 뭐 어떤 펄스파를 주거나 정연파 AC 신호를 줬을 때 회로의 출력단에 어떻게 신호들이 나오는지 이해하려면 결국은 이계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공학 전공한 학생들은 이 공학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 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서킷 디어리 관련된 쪽 과목들을 듣다 보면 아, 그때 공학 수학 열심히 해둘 걸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반도체 물리에서도요, 이런 얘기들이 꽤 나오니까요. 특히 근데 뭐 2개까지는 안 가고 1개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우리가 다룰 거는 이런 일렉트릭 필드를 찾았으니 포텐셜 V를 찾아갈 거고 다섯 번째는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사실은 불연속적으로 바뀌진 않죠. 서서히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니 그걸 이용해서 뭔가 씩 하나 찾을 겁니다. 뭐 이런 순서로 한번 쭉 가볼 예정입니다.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얘기는 계속 앞에서 했던 얘기를 좀 이어서 요 게임 플랜 있죠? 어떻게 PN 접합의 전압 밀도랑 전기장이랑 포텐셜을 하나하나 잘 찾아갈까를 하나하나 이제 단계별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PN 접합에 있는 빌트인 포텐셜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입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이퀘션이 시사하는 바가 이 P형 물컵하고 N형 물컵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물이 조금 담겨 있고 여기는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P형이라는 원 시스템에는 물높이를 지칭하는 페르미 레벨, 즉 요 에너지 레벨 여기 요렇게 다 있으면 이 각 에너지마다 요 물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데 요 위쪽은 비어 있으니까 0%고 요 아래쪽은 100%입니다. 그래서 0%와 100%의 가운데인 50%인 지점은 요 물높이겠죠. 그래서 물의 높이 수면을 페르미 레벨이라고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N형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좀 위에 있죠. 물이 많이 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이 P형 컵에서 물 입자 하나를 잡아서 밖으로 완전히 뜯어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건 이제 금속에서는 실리콘이든 또는 뭐 어떤 메탈이 되건 여기에 전자 하나를 내가 완전히 실리콘에서 뜯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중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를, 즉 전자 하나를 물질에서부터 완전히 뜯어내는데 자유롭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람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work function입니다. 이 work function의 값을 이 물컵으로 다시 돌아와서 상상해 보시면 컨셉이 이런 거죠. 요 물컵의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요 물높이까지 요 수면에 놓여 있는 요 물입자는 그나마 요만큼만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면 밖으로 튀어나갈 여지가 있죠. 물론 저 물 바닥에 있는 놈도 뭐 에너지만 많이 받으면 올라가서 옆으로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아까 말한 이람수의 정의는 어떤 물체로부터 자유전자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인 거니 또 진공에너지 레벨에서 페르미 레벨까지. 그래서 진공에너지를 보통 이 낫이라 쓰면 이 이람수를 파이라 쓰는데 P타입 소재 이람수는 이 반도체라 S를 붙일게요. 그럼 파이 S P 사이드가 나오죠. 얘는 진공에너지 레벨에서 페르미 레벨까지입니다. 물론 이거 다 P 사이드 얘기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N형 반도체도 여기 진공에너지 레벨이 있고 요 물입자를 N형 컵에서 뜯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즉 파이 반도체인데 N타입이면 얘는 E낫에서 EF N사이드를 네, 차이만큼일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좀 둘을 붙일 거잖아요. 둘을 붙이면 이 페르미 레벨 둘이 이제 따로따로 물높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물높이가 합의되어서 단 하나의 물높이로 형성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 시스템이 됐으니까 결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럴 때, 야, 여기 원래 이쪽 물높이에서 요 N형 물높이 요만큼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 그 차이 때문에 물은 N형 컵에서 P형 컵으로 이동해 올 수 있었죠. 그 원동력은 결국 물높이 차이, 에너지 차이, 전압 차이입니다. 근데 그거는 P형과 N형을 뭐 붙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P형 N형에 내가 배터리 껴가지고 외부에서 뭐 전기 에너지를 줘서 생긴 일은 아닙니다. 그냥 P형과 N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의 양의 차이, 즉 전자 농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게 내부에서 빌트인이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전압 차이일 겁니다. 근데 그 전압 차이를 제가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했고 앞에 단위 전하량 Q를 곱해서 얘는 자발적으로 생기는 에너지 차이를 의미합니다. 뭐 이걸 책에서 EBI라고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Q 곱하기 VBI라고 하는데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 물높이 차이 때문에 오죠. 그래서 제가 낙서한 걸 좀 다시 깔끔하게 쓰면 요거랑 요건데요. PN. 결국 요 물높이 차이 요거죠. 요게 파이 SP고요. 얘는 파이 SN입니다. 그 차이는 요거죠. 네, 요 차이에서부터 오니 뭐가요? QVBI가요. 그래서 요놈 QVBI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파이 SP에서 파이 SN을 빼면 그 차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박스 친 요만큼의 식이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 낙서한 거 지우고요. 그 다음 우변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요이랑 얘를 알았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다시 물컵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제 페르미 레벨이겠죠? 여기가 진공 에너지 레벨 끝자락. 요만큼이 파이 S P타입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옆은 또 N타입 붙여서 요렇게 되면 여기가 EF고 물높이가 E 낫이고 요만큼이 파이 SN이라고 했는데 이 둘의 물높이의 차이니까 얘죠, 얘. 요만큼이 QVBI가 됩니다. 얘를 어떻게 좀 다르게 또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F를 최대한 쓸 수 있다면 뭘 쓰면 될까? 그 고민을 이제 우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둘 다 실리콘이에요. 얘도 실리콘이고 얘도 실리콘이기 때문에 뭐 어쨌건 여기 이 낫에서부터 어딘가가 컨덕션 밴드이겠죠. 얘도 여기가 이 낫이지만 뭐 어딘가쯤은 컨덕션 밴드가 있을 겁니다. 둘 다 똑같으니 야, 둘 다 실리콘이면 진공 에너지 레벨에서 EC까지 오는 이 값은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럼 뭔가 에너지를 빼는데 뭐 똑같은 거 여기에 1, 뭐 여기 3 넣고 여기 3 넣으면 3 빼기 3 되니까 약분되니까 날라가겠네. 그럼 결국은 어디까지 같을 어디를 기준으로 설명하지 하면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좋아요. 그럼 파이 SP 사이드 쪽을 이 낫에서 EF까지 뺀 게 아니라 EC에서 EF를 뺀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EC에서 EF까지 차이 나는 거네. 이렇게 봐도 되죠. P 사이드입니다. 그럼 N 사이드, 파이 S N 사이드 얘는 얘도 그럼 결국 EC에서 EF까지 내려온 거네. N 사이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둘을 빼면 되죠. 이러면 이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EC, EV를 그리고 가운데 EI가 있는데 지금 P타입은 여기 있겠죠. EFP라고 할게요. N타입은 여기 있겠죠. EFN입니다. 원래 이렇게 둘을 같이 그릴 수는 없는데 그냥 편의상 그렸습니다. 그럼 지금 EC에서 EFP 요거죠. 요만큼. 그 다음에는 EC에서 EFN이니까 얘입니다. 그럼 결국 차이는 뭐예요? 요만큼이죠. 요걸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답을 어떻게 찾느냐? EFN에서 EIN 뺀 거하고 더하기 EI에서 EFP 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럼 내가 이 동그라미 친 큰 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거 요렇게 가면 여기 있죠. EI에서 EF P 사이드 뺀 거. 아, 요거다. 밑에 거. 밑에 거가 요 좌변에 왼쪽에 차탕이고 요 위에 있는 게 EF 빼기 EI죠. 요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변식이 전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배웠던 밴드 다이어그램 다시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서 아까 제가 이렇게 QVBI가 있는데 이게 엄밀히 어떤 값이냐를 뒤에서 좀 더 정량화돼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얘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P형 반도체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EI 미드갭 기준으로 얼마나 내려앉아 있느냐를 우리는 9구단 6단으로 열심히 연습했었습니다. P 사이드 쪽에 미드갭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대비 P타입의 페르미 레벨은 이제 밸런스 밴드 쪽에 붙으니까 아래쪽에 이쪽에서 빼면 그 에너지 차이가 나는데 얘는 홀 농도에 의해서 결정나죠. 원래 식은 그거였습니다. P는 NI 엑스포넨셜 EI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NI로 옮기고 양쪽을 자연 로그를 취해서 뭐 약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왼쪽에 이 식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얘가 만약에 10에 15승이고 얘는 100억이니까 10승이면 야 15승 도핑하면 앞에 이거 10에 10승 되면 1 날려 그리고 5 너 앞으로 나와. 그럼 5에다가 KT LN10인데 앞으로 이거 계산기에 넣지 마. 그냥 60mV야. 1대1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0.06 일렉트론 볼트니 6만 잘 기억해. 5 곱하기 6, 5, 6, 30 해서 0.3 일렉트론이라고 배웠습니다. 일렉트론 볼트로 배웠죠. 빠르게 연산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그때 썼던 요겁니다. EI-EF. 여기도 나오죠. 네. 근데 그거를 여기서 배웠던 그 9구단 6단식을 우변으로 요렇게 전개했고 얘를 다시 한 번 더 P 대신에 P형 반도체는 균일하게 도핑이 되니 NA라고 답을 그 숫자만 바꿔놓은 게 전부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N형 쪽은 네, 똑같이 페르미 레벨이 가운데 인트린직 대비 얼마나 위에 있느냐, 저 컨덕션 밴드까지 얼마나 위로 이동해 있느냐 똑같죠? 여기 N만 바뀌어 있고 이 자리에 ND로 바뀌어 있는 것 말고는 시계 모양은 왼쪽이나 오른쪽 똑같고 9구단 6단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빌트인 포텐셜은 뭐냐? 아, 페르미 레벨이 P형 쪽에서 얼마나 가운데 기준 내려앉았냐? 얘는 N형 쪽은 가운데 기준으로 얼마나 위에 있느냐니까 다시 물컵으로 돌아가시면 P형 물컵과 N형 물컵이 있으면 사실은 둘이 언젠가는 한가운데서 만날 겁니다. 이거죠. EI에서 EFP 사이드 뺀 거랑 요거는 EFN에서 EI 뺀 거. 이거였습니다. 결국은 물높이 차이가 이만큼 난다라고 하는 이 값이 결국 빌트인 포텐셜 에너지로 갈 거고 얘는 결국은 EI에서 EFP 사이드 쪽이랑 EF에서 EI 빼는 거는 N 사이드 쪽이랑 이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이렇게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예쁘게 그려지는데 그때 이 밴드가 끝에서 끝까지 휘어진 정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요 높이 차이가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포텐셜이니까 전압입니다. 근데 내가 외부에서 인가한 게 아니라 P형과 N형을 붙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붙인 거고 그 값을 VBI라고 썼고 그 VBI는 뭐만 알면 계산할 수 있냐면 요겁니다. P형 쪽의 농도, N형 쪽의 농도만 알면 앞으로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PN 접합이 있습니다. 왼쪽은 억셉터를 15승 넣고 N형 쪽은 도너를 10에 15승 넣습니다. 물론 뭐 P형 쪽에도 도너 넣을 수 있지만 그 양이 10에 15승인 억셉터보다는 월등히 작을 겁니다. 즉 10배 이하로 훨씬 작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럴 때 이 PN 접합의 빌트인 포텐셜을 계산해 보세요 하면 그냥 암산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15승 5, 6, 30, 0.3. 오른쪽 10에 15승 5, 6, 30, 0.3. 둘이 더하라고 0.6. 그래서 이 PN 접합은 0.6볼트의 빌트인 포텐셜을 가집니다. 근데 이런 게 어디 쓰이냐면 저항이 하나 있고요. 이런 다이오드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전압원을 인가를 해서 이런 전자회로를 구성하면 이 R이 있고 다이오드가 있으면 또 컨스턴트 볼티지 드랍 모델이라고 이렇게 폐 경로를 따라서 클로즈 룹을 따라서 전류가 I가 흐른다라고 할 때
뭐 여기서 올라갈 때 마이너스로 그 전압을 VS라고 마이너스 VS 더하기 IR 더하기 다이오드는 양단의 전압 강하는 일정 V 컨스턴트라 놓고 이꼴 0 이렇게 KVL식을 키르요프의 볼티지 로를 써서 풀기도 합니다. 이때 이 컨스턴트한 전압값은 보통 전자회로 서적을 보면 답을 그냥 줍니다. 한 0.5V, 0.7V, 0.6V 서적마다 다른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왜 0.6이었을까? 왜 0.5였을까? 다이오드마다 전자회로 책마다 다이오드 양단에 일정하게 떨어지는 전압값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를 조금이라도 고민해 본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답을 찾은 겁니다. 답이 여기 있잖아요. P형과 N형 쪽의 도핑의 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PN 접합 다이오드에 일정하게 항상 만들어지는 전압 강화. 그게 일정하게 항상 만들어지는 게 내부에 자발적으로 있는 거고 그것이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양쪽을 10에 15승으로 도핑한 경우 컨스턴트하게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값이 0.6V다라고 했죠. 그럼 시험 문제를 바꾸어서 양쪽을 다 10에 18승으로 해볼게요. 그럼 몇 볼트의 전압 강화가 PN 다이오드에 항상 있을까요? 18승, 86, 48. 오른쪽도 N형 18승, 86, 48. 0.48 두 번 더하면 0.96. 대충 반올림하면 1볼트. 네. 그래서 1볼트의 전압 강화는 항상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난 그 전압 강화를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 10에 14승으로 양쪽을 다 도핑하면 10에 14승이면 46, 24. 오른쪽도 46, 24. 24, 24 하면 48. 대략 0.5. 그래서 0.5V까지 전압 강화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PN 다이오드의 빌트인 포텐셜은 보통 한 0.5에서 뭐 최대 1V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최대치로 전압 강화를 만들고 싶으면 실리콘 반도체를 썼을 때 얼마까지 빌트인 포텐셜을 내가 최대로 설계할 수 있을까? 도핑을 최대로 올리면 되죠. 그 방법은 여기 있는 EF가 최대한 올라가면 EC까지 갈 거고 여기 있는 EF는 이제 말죠. 여기는 최대로 EV까지 갈 거고 얘는 EC까지 붙을 테니 결국은 EI 빼기 EV 더하기 EC 빼기 EI면 이거랑 약분되면 EC에서 EV 빼라고? 밴드갭이네? 그래서 실리콘으로 만드는 PN 접합 다이오드는 컨스턴트한 볼티지 조합은 최대 실리콘의 밴드갭만큼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2V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도핑을 진하게 해서 지금 간 거기 때문에 밴드갭 내로잉 현상이 있어서 1.12까지는 안 되고 그냥 약 1V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난 그걸 더 필요해야 하면 이제 설계 디자이너는 다이오드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1V 더하기 1V만큼 2V의 전압 강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이오드 두 개 써야 되겠죠. 제조 공정하면 다이오드 두 개 만들어야 되니 돈 더 듭니다. 원가 올라갑니다. 근데 야 이거 뭐 한두 개니까 뭐 그냥 실리콘으로 쓰지만 야 진짜 우리는 2V짜리 전압 강화를 하나의 다이오드에 만들어야 돼. 그럼 방법은 실리콘 대신 실리콘 절메니움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또는 실리콘 실리콘은 갈륨 알세나이드는 그 밴드갭이 큰 와이드 밴드갭 소재를 갖고 들어오시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기존의 실리콘 인프라를 훼손하게 될 테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이제 PN 접합에서 빌트인 포텐셜을 이제 직접 계산하는데 한쪽으로 좀 도핑이 치우쳐져 있는 원사이디드 PN 접합으로 내용을 좀 뭐랄까 이게 수학의 정석의 유제 문제 같은 건데요. 야, 어차피 이 식은 배웠는데 그 앞에 다 PN일 때만 이게 맞다고 했는데 그냥 P형 쪽을 아주 진하게 도핑하면 QVBI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야, 앞으로 진하게 도핑하면 요 P 사이드가 진하면 얘가 그냥 EV가 되니까 EI에서 EV 빼는 거는 그냥 밴드갭의 절반이네. 그죠? 요게 지금 에너지니까 이 빌트인 포텐셜 그럼 여기다 Q를 나누어서 VBI는 EQ분의 EG 하고 그다음 더하기 뒤에 거는 EF 빼기 EI N 사이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다 Q를 나누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냥 선언적으로 그렇네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게임 플랜상 다음 두 번째 줄로 가는 겁니다. 앞에 슬라이드의 게임 플랜에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이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슬라이드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 뭐 PN 접합 만들어져 있고 그죠? P형 N형 여기 가운데 접합면인데 여기 이제 공핍층이 만들어집니다. 즉 전하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영역과 플러스 영역이 있고 접합면, 물리적인 접합면입니다. 이걸 이제 뭐 어려운 말로 메탈러지컬 정션이다. 뭐
접합면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냥 학술 용어라서 거의 뭐 업계에서 쓰이진 않습니다. 하여튼 접합면이 있겠죠. 둘이 만나니까. 둘이 만나는 접합면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전하를 띤 영역이 생성되고, 뭐 그 근원은 P형과 N형 사이의 농도 차이 때문에 확산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선을 보면 여기 이그젝트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PN 다이오드를 조사해 보면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밖으로 약간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요 가운데 요 정도 선에서는 이게 전하량이 뭐 갑자기 칼로 물 베듯이 딱 잘리는 게 아니라 뭔가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이 존재하는데요. 뭐 저런 것까지 이그젝트하게 수학적인 식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풀어서 얻어야 되는 뭐 정밀성을 요구하는 계산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는 그냥 야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점선으로 가겠습니다. 쭉 상수로 가다가 x 이퀄 xn에서 그냥 끝나 해서 요만큼의 면적이랑 서로 교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보시면 여기도 요만큼의 면적이 있고 요만큼의 면적이 있는데 서로 교환해서 거의 이그젝트한 상황을 이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모델이 잘 설명할 수 있고 장점은 아주 100% 정확하진 않지만 수학적으로 아주 심플리피케이션을 단순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단순화된 모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정한 값이고 요 y 절편이 플러스 q 곱하기 도너의 값, 이쪽은 마이너스 q NA 이렇게 쓸 겁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뉴트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압 밀도가 0입니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양만큼 있습니다. N형 쪽도 이렇게 뉴트럴한 영역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영역은요. P에 있던 H 플러스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홀이 N형으로 넘어갔고 또 N에 있던 전자 E 마이너스가 음의 전하를 띤 입자들이 P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 넘어가고 떠난 자리에는 이온화된 불순물만 남아서 거기에는 불순물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가 0이 아니고 도너와 억셉터의 값의 차이에 의해서 나올 겁니다. 뭐 식은 요 구간 내에서 한꺼번에 쓴 거지만 잘라서 요 구간만 쓰면 전하 밀도로는 여기 마이너스 QNA가 되고 이쪽만 찾아서 쓰시면 로는 플러스 QND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저자도 P형 쪽, N형 쪽 각각 나누어서 이제 들여다볼 겁니다. P형 쪽 쳐다보면 전압 밀도는 좀 전에 말한 대로 마이너스 QNA죠. 여기서 전기장을 찾아야 돼서 전기장을 X에 대해서 얼마나 변화하느냐는 그 지역에 얼마나 마이너스까지 전화 밀도가 있냐고 그 내부는 이 실리콘입니다. 뭐 입실론 S라 쓰기도 하고 입실론 SI라 쓰기도 합니다. 저렇게 나눈 비례상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 이제 이거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죠. 미분에서 상수가 나오는 건 원래 함수는 이 전기 일렉트릭 필드는 X에 대한 1차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저 부정적 분상수 C1을 없애야 됩니다. 저걸 어떻게 없앨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경계 조건 하나 쓰시면 됩니다. 이 전기장이 주자. 전기장이 요 안에서만 이렇게 있죠. 요 바깥쪽에서는 전기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꼭지점, 공핍층이 끝나는 지점 X가 뭐 예를 들어 좀 P형 쪽이니까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는 어쨌건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마이너스 XP 넣으면 그만큼은 0이 되니까요. C1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한 C1을 다시 요 자리에 잡아 넣으면 식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똑같은 논리로 P 대신 N, 그럼 A 대신 ND인데 이제 부호 바꿔야겠죠? 그럼 전기장도 계산 똑같이 하는데 부호가 아마 바뀔 겁니다. 뒤집어져 있는 상황까지 보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개하는 건 또 위랑 똑같으니까요. 부호만 주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을 다 찾았는데 그럼 전기장을 한번 공핍층 안에다가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전기장 이 필드, 전기장 이 필드를 X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접합면 기준으로 여기가 XN, 여기가 마이너스 XP면 1차 함수로 요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때 이 슬라이드에서 이 슬롭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서 이미 구했죠. 입실론 실리콘 분의 여기 N형 쪽이니까 QND 이렇게 될 거고 아까도 설명한 겁니다. 얘는 입실론 S의 마이너스 QNA입니다. 여기가 0이 될 거고 여기도 0이고 그 바깥쪽은 뭐 다 0입니다. 전기장 없습니다. 여기가 하나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이걸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장이 형성되는 지점이라서 일렉트릭 필드 중에서도 피크라고 해서 이 피크라고 썼습니다. 저거 나중에 계산할 겁니다. 계산하는 식은요. 이게 직선이니까요. 이 면적을 계산하면 삼각형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요 폭은 공핍층의 폭 W니까요. W 곱하기 내가 계산해야 되는 이 피크가 있는데 이건 전기장을 X에 대해서 적분한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까지 나중에 끌려 나와서 이 피크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얘입니다. 이 지점을 보면 전기장이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이지만 크기는 증가하다가 결국은 다시 감소합니다. 하지만 그 값이 연속이죠. 그래프를 만약에 불연속이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이거 x 이퀄 0에서 전기장 값은 두 개 존재하고 이런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 판면에 전기장의 값이 두 개라고요? 그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연속일 겁니다. 어디서요? x 이퀄 0에서 전기장의 값은 연속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얻어진 식에서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이 각각의 P 사이드, N 사이드 각각에 대해서 전기장은 어쩌고 저쩌고 이쪽도 N 사이드도 전기장은 하고 구했는데 여기다가 0을 넣고 여기다가도 0을 넣으면 이 두 개의 식은 같아야 됩니다. 넣어보세요. X에 0 넣어보면 위에 있는 식에서 엡실론 S 마이너스 QNA 이 0이니까 없어지면 XP가 되고 는 요 밑에도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QND 입실론 S XN입니다. 자, 이제 양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리고 입실론 날리고 Q 날리고 그러면 NAXP는 NDXN입니다. NAXP는 NDXN, NAXP는 NDXN 이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한 이유는 나는 W, 공핍층의 폭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는 결국은 마이너스 XP의 크기하고 XN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 뭐 수학적으로 쓰면 XP 더하기 XN입니다. 모르는 게 두 개잖아요. W 구하려고 했더니 얘가 들어간 식 중에 하나를 개발한 겁니다. 이제 나머지 식 하나만 더 있으면 XP, XN 구할 수 있고 그럼 공핍층 PN 접합의 가운데 디플리션 영역의 폭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전기장 다 했고 포텐셜로 갑시다. 포텐셜은 또 똑같이 P 사이드 쪽, N 사이드 쪽 각각 나누어서 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장은 포텐셜의 변화고 수학적으로 마이너스를 좀 붙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P 사이드 쪽에 전기장식이 X에 대한 함수로 어떻게 되는지는 충분히 써줬습니다. 언제요? 이러면은 여기 있잖아요. P 사이드 쪽에 전기장식은 요거라고요. 요 식을 그대로 들고 와서 어디다가? 여기다가요. 대입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도 넘겨주고 나면 야 V를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X에 대한 함수인데 이게 그냥 AX 플러스 B 형태의 1차 함수라고요. 그러면 이 V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2차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역시나 적분을 이 양쪽 옆에다 붙여서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분 상수 D1이 나옵니다. 저걸 없애야 되잖아요. 이때 아주 영리하게 야, X 이꼴 XP인 지점 있잖아. 원밀은 요 마이너스 XP입니다. P형 쪽 EN에서 여기를 X 이꼴 0이라고 했고 이쪽을 X 이꼴 마이너스 XP니까 요 마이너스 XP 요 지점에서 야, 그냥 전압을 0이라고 내가 정의할게 입니다. 이게 0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 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마이너스 XP를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XP 넣으면 요 전체가 0이니까 얘는 둘이 없어져서 0이니까 다 날라가고 D1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N사이드도 똑같이
네, 위에 있는 여기 전기장하고 전압 사이의 관계식에서 요 fx식에 아까 N형 반도체 쪽 돌아가서 요거잖아요. 요식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다 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적분을 해서 풀면 요런 모양까지는 나올 텐데 이 고등학교 미적분학 조금만 알면 금방 계산합니다. 얘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얘를 어떻게 할까인데 요때 이제 아까 전에 배웠던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요겁니다. 야, 그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는 네가 전압을 V0이라고 했는데 그 XN인 지점에서 전압은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했지? 요겁니다. 요 VBI. 근데 요 VBI 이제 우리 계산했죠. 양쪽의 도핑 농도만 알면 계산하는 거. 9단, 6단. 요거하고 요거 해서 둘이 더하는 거. 빌트인 포텐셜 요거랑 더하기 요게 얘고 얘가 얘입니다. 카페에서 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네. 여기에 X에 XN을 넣으면 얘는 이번에 0이 아니고 VBI라고요. 그럼 D2가 구해지겠죠? 뭐 VBI가 들어간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D2를 계산해서 다시 D2 자리에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포텐셜도 다 구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어, 포텐셜을 구했으면 포텐셜도 연속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전기장도 연속이었듯이. 그림으로 돌아가면 얘입니다. 여기요, 여기. 자, 여기서도 포텐셜이 이렇게 오다가 마이너스 XP 지나면 아래로 볼록. x 이퀄 0에서 변곡점 지나서 위로 볼록. 그다음 x 이퀄 xn에서 직선. 또 요 지점이 연속이어야 되겠죠. 아, 연속이 아니면 전압이 이렇게 가다가 끊겨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는데 이러면 야, x 이퀄 0인 지점에서 전압이 두 개나 존재한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v 이퀄 0에서도 전압은 연속이기 때문에 앞선 요 슬라이드에서 이건 0인 거 확인했고 여기씩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0 넣으면 요 둘이 같아요. 그럼 얘 0 넣으면 없어지고 얘는 얘가 사라지죠. 그럼 요만큼씩 하고 요만큼 하고 같다라고 두면 안에 변수를 보면 E 알고 입실론 S 알고 Q 알고 도핑 농도 알아요. XP 몰라요. 빌트인 포텐셜은 도핑 농도만 알면 계산할 수 있었죠. 9구단 6단. Q 알고 도핑 농도 알고 E 알고 입실론 알고 얘 몰라요. 그럼 분명히 식은 한 개인데 모르는 변수는 XN, XP 두 개입니다. 절대 못 풀죠. 하지만 앞에서 얘를 하나 구해놨었습니다. 전기장의 연속의 조건이죠. 그러면 얘를 식 1번, 즉 XN, XP가 변수이고요. 식 하나, 그 다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 녀석, 요거는 식 두 번째, 모르는 거 두 개, 식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총 모르는 거 두 개지만 식도 이제 두 개 얻었기 때문에 2원 1차, 연립 1차죠. 2원, 2차겠다. 제곱이 있으니. 모르는 두 개의 원을 2차 방정식을 풀면 풀 수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만 하시면 풉니다. 그렇게 해서 풀면 xn, xp라는 두 개의 해를 찾을 수 있고요. 1호부터 둘을 더하기만 하면 pn 접합의 공핍층의 폭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결론만 보겠습니다. 공핍층의 이 농도 여기 이것도 숨겨져 있는 농도 값이 여기 있죠. 결국은 P형과 N형의 도핑 농도 얼마 하느냐에 의해서 공필층의 폭도 다 결판 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앞으로 트랜지스터나 뭐를 보면 항상 PN을 볼 일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쪽이 진하게 도핑된 경우들을 훨씬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하게 도핑이 된 경우에 공필층이 어디 생깁니까? 라고 보면 직관적으로 연하게 도핑된 쪽에 다 생깁니다. 쪽은 여기로 거의 공피층이 다 생기고 둘이 비등비등하면 양쪽에 골고루 퍼집니다. 자, 이렇게 공피층이 형성되는데 이 원리가 여기 수식을 보면 이 P 뿌리면 NA가 엄청 크죠? 그럼 이만큼이 다 사라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N형 반도체의 양에 의해서 공피층이 결정되는데 요 위로 올라가시면 봅시다. P 뿔 N이니까 요 놈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서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리미트에서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뭐 ax 뭐 b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사실 다 무한대로 가는 거 앞에 최고차항만 남죠. 뭐 이렇게 극한의 개념을 생각하셔도 되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요 위에 있는 식을 다 NA로 나누어서 이게 날리고 NA 안으로 넣어서 해보시면 ND 괄호 열고 1 더하기 NA분의 ND인데 그 P 쪽을 진하게 하니까 결국 ND밖에 안 남습니다. 결국 요 놈만 남아요. 결국 연하게 도핑된 쪽이 공핍층의 폭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입니다. 양쪽 P형과 N형이 비등비등하게 도핑돼 있으면 양쪽 다 공핍층에 기여하지만 한쪽이 아주 진하게 도핑되면 진하게 도핑된 쪽에는 공핍층이 거의 안 생깁니다. 연하게 도핑된 쪽에 공핍층이 다 생깁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뒤에 원사이디드한 정션이라고 돼 있죠. P뿔 N 접합인데 요 경우에 공핍층의 폭은 사실상 N형 쪽의 공핍층의 폭에 의해서 전체 공핍층 W가 결정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반복된 거고요. 뭐 예제니까 숫자만 대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 서머리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디다 쓸 거냐? 나중에 모스 FET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게 메탈과 옥사이드와 반도체가 있으면 요 끝에 N 플러스에서 이게 소스 드레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P-타입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가 되고요. 여기에 이미 요게 원사이디드 PN 접합입니다. 이쪽도 원사이디드 PN 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GPU나 MPU나 CPU든 D램, 낸드 어디든 쓰이는 이 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하고 그다음에 그 밑을 구성하는 벌크 영역 또는 바디 영역은 이미 원사이디드 PN 접합 한쪽이 진하게 도핑된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모스 FET에서 이렇게 소스와 드레인이 만들어지면 실제 대부분의 바디 영역 쪽의 공핍층은 이렇게 아래쪽에 여기에 빗금친 곳에 공핍층이 가득 형성되고 실제 공핍층 안은 그 설명드린 대로 내부에 전기장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에서 P 방향으로 방향을 잘못 썼네. 이렇게 이게 N 타입이면 이게 P면 이렇게 N에서 P 방향으로 이런 전기장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전자나 홀이 전혀 없는 디플리션 영역들이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전압을 주지 않아도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PN 접합에 내가 이제 제대로 된 DC 전압을 인가하면 얼마의 전류가 PN 다이오드에 흐를지를 볼 텐데 전자회로 수업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죠. 즉,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흘리게 한다. 달리 얘기하면 그 흐름을 정류한다라고 하죠. 교통 정리하다 할 때 그 정자입니다. 흐름을 제어하는 겁니다. P에서 N으로는 전류 잘 가도 돼요. 하지만 N에서 P로는 절대 못 가요. 라는 걸 만들어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안에서 다이오드는 전류의 흐름을 정류시키는 기능인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 DC 특성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렉트로스태틱스, 평형 상태에서 PN 다이오드의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을 살폈고 다음 시간에는 DC 특성에 대해서 상세히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